자유한국당 바람 잘 날이 없죠. 유석춘 혁신위원장을 영입한 뒤로 논란과 구설이 또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유석춘 위원장을 둘러싼 이슈와 이면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충재 데일리안 기자와 함께하는 정치 블랙박스 코너입니다. 이충재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석춘 위원장, 정치에 관심이 없던 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유석춘 위원장은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분은 아니죠. 네. 근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학자로 활동해온 분입니다. 네.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과거 뉴라이트 전국연합 대표를 지냈고, 네. 또한 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와 그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장도 맡은 바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색채, 아주 뚜렷한 색채의 경우면, 대충 어느 분인지, 어떤 분인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태극기 집회에 아주 적극적으로, 네. 또 주도적으로 나섰던 그런 분입니다. 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또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임명되자마자 논란을 사실 크게 불러왔어요. 그렇습니다. 임명된 지, 어떻게 보면 지금 활동한 지 정확히 이틀 된 건데요. 그게 네. 임명되자마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적 보복이다. 네. 이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네. 상당히 센 발언이었죠. 이 본인의 소신 여부를 떠나서 이 정치권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네.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이고 또한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데뷔 무대에서 공통적으로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인기 검색어 순위 1위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성공은 했습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유석춘 위원장의 이른바 살생부 논란이 또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두고 아마 한국당이 아주 뜨겁게 달아올 것 같은데요. 네. 류 위원장이 지난해 철학 없는 국회의원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이 살생부 논란으로 확대된 것인데요. 철학 없는 국회의원이요? 네. 네. 류 위원장이 이 발제문에서 현재 한국당 의원 18명과 바른정당 의원 7명을 문재 의원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었죠. 철학 없는 국회의원으로 이제 문재 의원으로 지적했는데 그 문재 의원으로 지목된 의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일단 면면이 매우 화려합니다. 류 위원장이 꼽은 문재 의원 명부에는 바른정당 소속 유승민, 김세연, 이익재 의원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당 지도부인 정우택 원내대표, 김태흠 최고위원, 홍문표 사무총장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여전히 친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서청 의원도 포함됐죠. 알맹이는 다 들어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당시에 류 위원장은 이들에 대해서 새누리당, 당시에 새누리당이었으니까요. 네. 새누리당의 이념을 무정부주의, 이념적 백치로 몰고 간 주범이자 공모자들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한 이들이 총선에서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새누리당의 정품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이 류 위원장은 김세현, 이학재, 황영철, 박인숙, 오신환 의원 등 이렇게 5명 의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는데요. 네. 이 5명은 야당 의원과 협조를 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잡는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짙은 보수 색채를 지닌 그런 분이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 당내에서 개혁 성향, 네. 그 새누리당 의원들을 좀 크게 밑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이게 이제 1년 전 작성한 발제문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살생부로 불리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누구나 정치를 평판할 수 있고 비판할 수도 있죠. 네. 근데 류 위원장은 현재 당 혁신연회를 이끌고 있잖아요. 네. 이 당 혁신과 쇄신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만큼 이 명단이 예비 살생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어제 류 위원장이 문재 의원 명단 이게 공개되자 한국당은 종일 술렁였습니다. 네. 이 홍준표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인사들에 대한 배제, 그러니까 이른바 친박 청산 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네. 류 위원장의 살생부다. 당내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래서 류 위원장이 문재 의원을 지목한 인사들을 배제할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네. 현직원을 배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공천에 대한 부분을 혁신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런 면에서 류 위원장의 살생부가 정치적
뭐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이런 시각도 많습니다. 이제 그 당사자로 지목된 의원들은 상당히 더 불쾌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되게 무시하는 반응이 뭐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정우택 원내대표의 경우 류 위원장에 대해 뭐 잘 알지 못하고 네. 비판할 마음도 없다. 네. 뭐 기자들에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했고요. 네. 또 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잘해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당이 이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혁신하기 위해 이제 막 혁신위원회를 꾸리고 네. 위원장까지 맡은 분에게 화살을 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것이죠. 네. 또 살생부에 오른 김태흠 최고위원도 네. 류 위원장이 국회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 자기적인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이 정도 분위기면은 당내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류 위원장이 영입된 이후 뭐 각종 부분으로 특히 그 한국당 내에서는 극우 논란이 한창입니다. 네. 워낙 뭐 성향이 뭐 류 위원장이 강렬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파장이 좀 더 확대되면서 SNS에서도 이 극우 정당 논란이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국회와 헌법재판소까지 거친 탄핵의 정당성을 혁신위원장이 뒤집거나 혹은 뭐 흔들려는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 당내 의원들도 상당히 뭐 황당하다 이런 표정입니다. 네. 뭐 일단 홍준표 대표는 뭐 류석진 위원장을 자꾸 엄호했는데요. 류 위원장을 둘러싼 극우 정당 논란에 대해선 극우 표현이란 또 개념에 대한 몰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뭐 이렇게 네. 뭐 엄호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뭐 당내에선 한국당이 완전히 오른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극우 정당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가 계속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당내 분위기를 보면요, 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좀 반발이 커지는 이런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류 위원장을 영입한 홍준표 대표와도 코드가 잘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그 정도로 류 위원장이 감성이고 뭐 색이 아주 뭐 진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뭐 당 뭐 밖에서도 비판이 있었는데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아주 세게 쓴소리를 했는데 네. 보수가 억울하게 당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근거와 철학을 계속 주입하는 보수의 마약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보수의 마약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상당히 또 세게 얘기했군요. 네. 정치 이면을 들여다보는 정치 블랙박스 이충재 데일리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네. 유석춘 혁신위원장 영입하고 나서 네, 뭐 당 네. 안팎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당장 네.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이 뭐 이른바 그 철학 없는 국회의원 명단 이런 걸 류 위원장이 과거에 네. 작성을 하셨다는데 이게 이제 결국 무슨 뭐 당 쇄신 과정에서 무슨 일종의 살생부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 명단에 나 의원님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보니까 그게 뭐 시민단체 활동하실 때 무슨 야당 의원들하고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들을 다 뭐 그 당시 야당 의원들 하고 공동 발의한 의원들 명단을 이렇게 수집하신 거라고 그런데 저도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이제 학자일 때 시민단체일 때 하신 활동이기 때문에 뭐 혁신위원장이 돼서 또 뭐 그것이 살생부냐 아니냐 뭐 이렇게 저희가 너무 뭐 예민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아마 뭐 혁신위원장으로서 또 기준을 정하시겠죠. 그래서 그거 뭐 살생부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계시다고요? 예, 그건 이제 학자와 시민단체 활동을 하신 거고 이제 혁신위원장으로서의 기준은 달라야 되겠죠. 네. 그런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탄핵이고 억울하다고 류 위원장이 평가를 한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좀 가져왔으면 하는 그런 방향, 뭐 보수 혁신이나 이른바 그 외연 확대와는 반대 방향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 국회에서 일어난 탄핵에 대한 뭐 정치적 견해는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헌법 가치가 파괴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고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었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유석춘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그 탄핵 재판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 대해서도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건지는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조차도 부정을 한다면 이것은
우파 가치에 굉장히 근본적으로 반하는 일이거든요. 저는 네. 그동안 우파 정당, 보수 정당이 잘못했던 것, 자유한국당이 잘못했던 것은 우파의 가장 핵심 가치가 자유, 민주, 그다음에 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법치라는 부분을 너무나 무너뜨린 것이 문제였고요. 네, 네. 그 부분을 존중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탄핵 재판 결과도 부정하시는 말씀인지 네네.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좀 이거는 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기본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됐다는 이유만으로 새누리당의 정풍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이 류 위원장은 김세현, 이학재, 황영철, 박인숙, 오신환 의원 등 이렇게 5명 의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는데요. 네. 이 5명은 야당 의원과 협조를 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잡는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짙은 보수 색채를 지닌 그런 분이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 당내에서 개혁 성향, 네. 그 새누리당 의원들을 좀 크게 좀 밑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이게 이제 1년 전 작성한 발제문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살생부로 불리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누구나 정치를 평판할 수 있고 비판할 수도 있죠. 네. 근데 류 위원장은 현재 당 혁신연회를 이끌고 있잖아요. 네. 이 당 혁신과 쇄신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만큼 이 명단이 예비 살생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발제문이 살생부 논란으로 확대된 것인데요. 철학 없는 국회의원이요. 네. 네. 류 위원장이 이 발제문에서 현재 한국당 의원 18명과 바른정당 의원 7명을 문재 의원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었죠. 철학 없는 국회의원으로 이제 문재 의원으로 지적했는데, 그 문재 의원으로 지목된 의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일단 면면이 매우 화려합니다. 류 위원장이 꼽은 문재 의원 명부에는 바른정당 소속 유승민, 김세현, 이학재 의원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당 지도부인 정우택 원내대표, 김태흠 최고위원, 홍문표 사무총장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여전히 친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서청호 의원도 포함됐죠. 알맹이는 다 들어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당시 류 위원장은 이들에 대해서 당시 새누리당이었으니까요. 네. 새누리당의 이념을 무정부주의, 이념적 백치로 몰고 간 주범이자 공모자들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한 이들이 총선에서 당선 자유한국당 바람 잘 날이 없죠. 유석춘 혁신위원장을 영입한 뒤로 논란과 구설이 또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유석춘 위원장을 둘러싼 이슈와 이면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충재 데일리안 기자와 함께하는 정치 블랙박스 코너입니다. 이충재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석춘 위원장, 정치에 관심이 없던 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유석춘 위원장은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분은 아니죠. 네. 근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학자로 활동해온 분입니다. 네.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과거 뉴라이트 전국연합 대표를 지냈고, 네. 또한 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와 그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장도 맡은 바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색채, 아주 뚜렷한 색채의 경우면, 대충 어느 분인지, 어떤 분인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태극기 집회에 아주 적극적으로, 네. 실제로 어제 류 위원장이 문재 의원 명단, 이게 공개되자, 한국당은 종일 술렁였습니다. 네. 이 홍준표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인사들에 대한 배제, 그러니까 이른바 친박 청산, 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네. 류 위원장의 살생부다. 당내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래서 류 위원장이 문재 의원을 지목한 인사들을 배제할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네. 현직원을 배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공천에 대한 부분을 혁신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런 면에서 류 위원장의 살생부가 정치적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이런 시각도 많습니다. 이제 그 당사자로 지목된 의원들은 상당히 더 불쾌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되게 무시하는 반응이 뭐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정우택 원내대표의 경우 류 위원장에 대해 뭐 잘 알지 못하고 네. 비판할 마음도 없다. 네. 뭐 기자들에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했고요. 또 주도적으로 나섰던 그런 분입니다. 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또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임명되자마자 논란을 사실 크게 불러왔어요. 그렇습니다. 임명된 지 어떻게 보면 지금 활동한 지 정확히 이틀 된 건데요. 그게 임명되자마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적 보복이다. 네. 이 발언으로 뭐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네. 뭐 상당히 센 발언이었죠. 이 뭐 본인의 뭐 소신 여부를 떠나서 이 정치권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네.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이고 또한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데뷔 무대에서 공통적으로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인기 검색어 순위 1위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 일단 뭐 성공은 했습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유석춘 위원장의 이른바 살생부 논란이 또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두고 아마 한국당이 아주 뜨겁게 달아올 것 같은데요. 네. 류 위원장이 지난해 철학 없는 국회의원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표한